간절히 원하는 그 무언가가 오히려 이루기 어렵고 포기하게 되고 이루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일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이건 꼭 이루어져야 해 라는 마음이 클수록 이상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죠. 마음 공부 또는 끌어당김 영성 차원에서는 이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놓아야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의아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원하는 마음을 놓아주는 게 아닙니다. 왜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바라보고 내 안에 결핍을 놓아주어야 집착은 사라지고 순수하게 원하는 마음만 남습니다. 분명 원하기는 하지만 꼭 안 돼도 되는 그런 마음이요. 마치 초심자의 행운 같은?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난 초보자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딱 요 정도 마음이 원하는 걸 쉽게 이룰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의식적으로 갖기는 참 어렵죠.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정한 특정한 방법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흔한 예시지만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비행기, 차, 기차, KTX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신은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비행기만 고집하는 거죠. 만약 원하는 시간대에 그 비행기 편이 없다면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비행기 표를 만들 생각만 하지 다른 교통수단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당연하지만 집착이라는 감정에 휩싸이면 특정 방법,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만이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안일함을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이지만 내가 무언가에 집착해 시야가 좁아지고 어떤 한 가지 방법에만 집착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두 번째 함정은 집착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건 더더욱 시야를 좁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집착을 버리면 해결이 될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집착을 버리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집착을 버리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버린다고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아직 내 내면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집착에 또 사로잡히면 결국 나를 위한 행동은 하지 못하고 역으로 무소유와 같은 감정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원하는 것, 목표는 놓으면 안 됩니다. 놓아야 하는 건 언제까지, 방법, 그리고 완성된 그림입니다. 돈과 시험, 면접 등의 합격, 그리고 관계 등등 당연히 원하는 게 있으면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합니다. 연구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해봐야죠. 하지만 특정 시기에 특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원하는 그 모양새가 완성되어야만 한다는 집착은 반대로 독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를 좁게 하고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권투 선수들도 초보자일수록 어깨가 경직되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숙련된 프로 권투 선수일수록 어깨에 힘을 빼고 펀치를 뻗는 그 순간에만 힘과 무게를 실어 공격하죠. 초보자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긴장해서 어깨를 비롯해 온몸이 경직된 듯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야 하기 때문에 어깨를 비롯한 온몸이 이완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취하죠. 초보의 펀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가 읽히고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죠. 체력도 빨리 떨어집니다. 하지만 프로의 펀치는 가벼워 보이나 변칙적으로 목표에 닿는 순간 힘이 실려 강합니다. 그리고 9에서 12라운드를 뛸 수 있을 정도로 체력 안배를 잘합니다. 물론 프로 선수들도 초보 시절이 있었겠죠. 그 말은 그들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 몸에 힘을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적절하게 힘을 주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럼 우리도 프로 권투 선수의 모습을 지향해야 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경직된 몸을 이완시켜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게 몸과 머리를 써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도 예전에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 처음으로 직급을 달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음 공부나 인간 심리 같은 건 일절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라 집착을 내려놓는다던가 하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딪히고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놓음이 되었었죠. 마저 이야기해보면 직급을 달고 내 밑으로 직원이 몇 명 생겼다고 더 잘 해보고 싶었나봐요. 더 잘 해보고자 후배들한테는 과하게 박하게 대하고 선배들한테는 어딘가 날카롭고 긴장된 상태로 일을 다녔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후배들에게는 은따를 당하면서 선배들한테는 요즘 과하다는 충고를 들으면서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에이 못해먹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후배들한테는 다시 부드럽게 잘 대해줬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언제 그만둔다고 말하지 하고 기회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후배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선배들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좋아해줬습니다. 당연하지만 일의 능률도 훨씬 올라가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몇 년은 더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보고 무의식 변화를 준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포기를 한 거죠. 잘 해보겠다면서 상황만 안 좋아지니까 지쳤었고, 그리고 아예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포기를 했었어요. 지나고 보니 잘 해야겠다는 집착을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후배들도 다독이게 되고 선배들한테도 태도가 바뀐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봐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한 번 더 내면을 통해 살펴보아야 해요. 내가 돈을 이토록 원하게 된 이유,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 인정을 바라는 이유, 그리고 왜 그 방법을 집착하고 있는지 과거 또는 나의 신념과 같은 생각을 통해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정받고 싶었고 후배들을 잘 통제하고 가르치면서 멋진 선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집착으로 일어났고 행동으로는 날카롭고 거친 행동으로 나오게 된 거죠. 당시에 마음과 무의식을 공부했다면 제가 집착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차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직접적으로 깨지면서 스트레스 받기 전에 집착을 부리는 나를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나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 모습도 수용해줬겠죠. 집착을 내려놓는 이상적인 루트를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일을 이런 식으로 복기해가면서 앞으로도 내가 어떤 집착에 휩싸인다면 가정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거죠. 보통 내면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가난하게 살았다거나 꼭 그렇지 않아도 돈 때문에 수치심을 당했다거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 또는 바람핀 애인, 좋아하는 이성의 거절, 왕따 등등 다양한 원인들이 내 내면에서 이런 집착을 키워내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 트라우마적인 생각이 떠올랐다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생각을 마주하고 지금 나의 감정과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다른 내가 되었다고 다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핍으로 인한 극단적인 행동이 나의 집착을 해소해줄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 사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커서 아직도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나라면 그때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을까? 더 현명한 나를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나는 없고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무의식에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깨지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돈에 대한 결핍,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돈만 많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관계나 사랑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나만 쳐다봐줄 애인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내 내면의 결핍은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는 다양한 왜곡된 믿음을 만들게 됩니다. 과거의 나를 인정해주고 과거를 이겨내는 상상을 하면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왜곡된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착이 줄어들고 온전히 이루겠다는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시나리오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나를 사랑해 주었을 때 과거의 나도 마주할 수 있고 용서나 교정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무의식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가령 나의 부정적이고 모난 모습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태로 억지로 하는 걸 잘 못해서 다른 의미가 있는지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많이 찾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지만 기독교, 불교, 유교, 도가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잘 살펴보니 나의 100%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부정하거나 믿게만 보거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단점이 있구나, 못난 점, 특이한 행동 패턴, 건강하지 못한 몸 등등 다양하게 사랑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수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렇다고 억지로 좋은 마음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수용입니다. 자연스럽게 단점 또는 모나고 마음에 안 드는 나의 모습을 더 객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이용해서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해줄 수 있는 모습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럴 수 없다고 느끼면 억지로 좋게 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수용해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줄 수 있다면 결핍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집착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내 마음에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꼭 얻어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그 생각에 합당한 희생을 하고 얻어내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집착은 이루지 못하거나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지만 잃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집착으로 인해 에너지, 시간, 돈만 잃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모나고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조차도 나의 일부이고 나 자체구나 수용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왜 꼭 얻어야만 하는지, 내면에서 어떤 결핍으로 인해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왜 그걸 얻는 방법은 왜 이 A라는 방법이어야 하는지, 왜 그 방법에 집착하게 되는지까지도요. 왜? 처음엔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나를 사랑으로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면의 사랑과 인정, 받아들임이 꽉 채워지고 외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집착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자체만으로 집착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야가 생기니까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